안녕하세요, 해안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두부여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월 27일 목요일 하노버 방향입니다. 지금 이거 다들 아시겠지만 2주 전에 제가 옆에를 긁어먹은 그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 12시 24분이고요 하노버 힐데사임 배송 다 마무리하고 지금 게팅겐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올라올 때는 비는 안 왔어요. 조금 날씨가 쌀쌀했지만 그냥 구름 잔뜩 낀 오전이었거든요. 근데 힐데사임 배송 끝나고 7번 고속도로 올라타면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현재 기온 이곳 4도 가리키고 있고요. 그다지 춥지 않습니다. 그냥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거에 대한 차가움? 하지만 그렇게 춥지 않아요. 일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저도 어느덧 방송 유튜브를 시작한 지 4개월, 5개월 정도 됐거든요. 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좀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일상생활에 어디 배송합니다,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막 얘기를 드리긴 하지만 조금 많이 편해진 것 같기는 해요. 많이 편해진 것 같긴 합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 할까, 이런 얘기 해야 되나 저런 얘기 해야 되나 말할 게 별로 없는데 뭐 이런 생각도 간혹 들기는 해요. 하지만 제가 방송을 키면서 항상 처음에 하는 얘기가 인사드리고 그 전날 얘기를 대략 간략하게 설명을 합니다. 대략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이후에 뭐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제 그저께 같은 경우는 계속 기름값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뭐 중요한 얘기 아니면 사실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어제 방송을 끄고 나서의 일과 그리고 오늘 방송을 키기 전의 일과를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어제 일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마나임 배송 끝나고 제가 뭐 귀신에 홀린 것 같이 운행을 좀 이상하게 하더라고요. 분명히 마나임 배송 끝나고 프랑크푸르트를 배송하러 추가 배송이 있었기 때문에 배송을 하러 프랑크푸르트 쪽으로 들어갔거든요. 저 딴에는. 그래서 뭐 이정표 볼 일이 사실 없기 때문에 그냥 몸이 가는 대로, 핸들이 돌아가는 대로 그냥 갔습니다. 그래서 한 25분, 30분, 20분에서 25분 정도 운전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 그 정도 오면 한 다른 스타트 정도 왔겠구나 싶어서 도로가 넓어져야 되는데 도로가 안 넓어지는 거예요. 희한하다, 아직도 덜 왔나 싶어가지고 그제서야 이정표가 눈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정표가 딱 눈에 들어오는 순간 아차 싶은 거예요. 마나임에서 프랑크푸르트로 갈 때는 항상 P터널에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6번 고속도로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갔던 거죠. 그래서 마나임에서 프랑크푸르트까지 100km거든요 90 몇 킬로, 100km 정도 조금 안 나와요. 근데 그거를 감지할 때는 벌써 칼수르에 정도까지 내려갔었어요. 그러니까 칼수르에 배송하고 올라왔다가 도로 칼수르까지 내려갔던 거죠. 그래서 아차 싶어가지고 내비를 켜봤습니다. 몇 킬로나 더 돌아왔나 싶어가지고. 근데 50km를 더 내려왔더라고요. 참, 50km를 내려갈 때 동안 이정표도 한번 안 보고요. 그냥 멍하니 그냥 운전만 했던 것 같아요. 그 50km 동안 이정표가 수십 개가 있었을 건데 그거를 안 보고 그냥 언제나 도착을 하나, 이제 한 30분만 가면 되겠지
그래서 차를 급하게 돌려서 올라갔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100km를 돌아간 거죠. 내려가서 50km, 올라오면서 50km를 더 소비를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프랑크푸르트까지 갈 기름을 딱 채워놓고 올라갔는데 중간에 모자라서 또 중간 시내로 들어가서 기름을 채우고,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사장님 쪽에는 거의 뭐 1시간 이상 늦게 도착을 해서 배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중요한 거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4시 반에 배송을 다 완료하고 5시에 하나호 차고지로 들어갔습니다. 5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제 오전에 기존에 사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사장님한테 좀 배송할 직원을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고, 저도 배송할 직원을 뽑으려고 계속 준비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뽑으면 써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제 오전에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한테. 베트남 친구인데 나이 좀 있고 가정 다 독일에 있고 착실하니 배달하는 친구인데 한번 면접을 한번 보겠느냐. 근데 이 친구가 보니까는 주말에 지금 저희 두부공장 예전 사장님이 지금 김치밖에 안 하시거든요. 근데 그 사장님이 뭐 한 달에 한 번 베를린 올라가거나 아니면 뮌헨을 내려간다거나 이럴 때 그 친구를 엑스트라로 불러서 운행을 시키더라고요. 뭐 토요일 날 될 때. 이 친구가 다행히 갑자기 자기 배송하는 거를 일을 그만뒀다고 연락이 왔답니다. 자기 배송할 수 있는 기사로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잘 됐다 싶어가지고 어제 5시에 면접을 한번 보러 와라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5시까지 어떻게 꾸역꾸역해서 그 시간에 맞춰 갔습니다. 가서 인사하고 보니까는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저랑 동갑이긴 한데 좀 인상 사진으로 봤을 때는 조금 뭐 베트남 친구들 얼굴상, 특히 얼굴상 있죠. 근데 막상 딱 보니까 좀 믿음직하게 생겼어요. 뭐 등치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딱 뭐 적당한 체구에, 그래도 배달 일을 많이 해서 그런지 지역도 많이 알고요. 그리고 저희 두부공장 사정이 사실 베트남 상점도 많고 베트남 레스토랑도 많기 때문에 사실 은근히 저는 동유럽 친구들보다는 베트남이나 중국 직원을 뽑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잘 됐다 싶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뭐 월급 얘기하고 뭐 배송 어떻게 할 거다 얘기하고 제가 2가지 조건을 내걸었거든요. 첫 번째 그러니까 월급은 동일한데 첫 번째 조건은 3일 배달하고 이틀을 두부를 만드는 걸 배워라. 아니면 두 번째 조건은 월화수목금 5일을 다 배달을 해라.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나는 그러면 일단은 월화수목금 5일 동안 내가 배달을 다 하겠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일단 너무 일주일에 한 2,500에서 3,000km 사이를 운행을 해야 되니 힘들면 얘기를 해라. 그러면 월화금에 수목은 두부 만드는 거를 배워라. 그래서 같이 일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그거는 오케이를 해서 최종적으로 그 친구하고는 2월 1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이죠. 2월 1일부터 같이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근로계약서도 써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1월 31일 날 다음 주 월요일이죠. 마지막 날 잠깐 공장에 나와서 서류에 사인하고, 그리고 화요일 2월 1일부터 같이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넘겨줄 수는 없고요. 각 업장 사장들하고도 인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8개월 동안 내 거래처 사장님들하고 인사를 하면서 친해져서 주문량이 늘어난 것처럼 이 친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봐요. 처음에 저는 화요일, 목요일 방향만 기존의 사장님 아드님이랑 같이 다녀서 이틀 업장 사장님들하고 인사를 나눴고, 나머지 월요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은 오로지 저 혼자 다녔습니다. 그래서 조금 애로사항이 좀 있었어요. 그래도 한 달 다니고 2달 다니고 뭐 계속 다니다 보니까 눈에 익고 웃으면서 대하다 보니까 좋게 봐주셔서 주문량을 많이 늘어났던 것 같고,
하지만 이 친구도 제가 봤을 때는 못할 친구는 아니라고 보지만, 못해도 한 3주 정도, 적게는 2주에서 3주 정도는 같이 다니면서 소개를 시켜주고, 이 집은 어디다 물건을 놔주고 어떻게 정리를 해주고 그런 거를 알려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베트남 상해 같은 경우는 이 친구가 베트남 집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득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어제 직원을 한 명을 채용을 했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사장님하고 두부의 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얘기를 나눠보면, 지금 그러니까 저보다도 더 오래 사셨고 더 정보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저보다 많은 얘기를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게, 지금 저쪽 오버하우젠이라는 쾰른 방향 쪽에 있는 두부, 중국 분이 하는 두부 공장이 주인이 바뀌었답니다.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가격을 대폭 인상을 했대요, 두부 가격을. 그래서 이참에 아예 조금 더 뚫고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쾰른 방향에는 더 이상 뚫을 만한 데가 없어요. 하루에 60통 이상 팔면 더 이상 물건을 실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사장님 얘기로는 차를 2대를 운행을 해서 더 잡으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직원이 뽑아지고 숙달이 돼서 혼자 가능해지면 그때 가서 생각을 해보겠다. 뭐 한쪽 방향만 60통씩 받고 하는데 지금 굳이 2대를 잡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올 가을이나 겨울 정도 됐을 때 한 대를 더 구매를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친구를 한 2주에서 3주 정도 같이 운행을 하면서 다 인수인계를 해주면, 그 다음에는 저는 최소한 못해도 1달 반에서 2달은 두부 만드는 거를 배울 생각이에요. 그래서 확실하게 만드는 거를 배우고 나서, 그리고 나서 두부 공장을 손을 뗄 것 같습니다. 제가 손을 뗀다는 거는 일을 아예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매일 월화수목금 출근은 해요. 출근은 하지만 오전에 출근해서 배송하는 직원 좀 도와주고, 그리고 나서 저는 두부 공장 안으로는 일단 기본적인 것만 해주고 나와서 영업을 뛸 거예요. 영업을 뛰고, 아니면 가서 이거 두부와 관련된 거를 접목을 시킬 거를 구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직원을 급하게 뽑았지만, 직원을 뽑고 나서의 그 다음 코스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물론 직원을 뽑으면 제가 들어가는 힘은 조금 덜 힘들겠지만, 그만큼에 대한 매출액을 더 올리고 그만큼에 대한 영업이익을 더 창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뭐 두부만이 아니라, 두부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뭐 조금 더 팔면 좋게 하겠지만 그렇게 많이 늘어날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주일에 220통에서 230통 정도 팔면 최고의 매출액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바라는 것도 무리인 것 같아요. 다른 걸로 같이 매출액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250통, 300통까지 팔면야 저희가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20에서 250통 사이 정도 팔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차량 2대로 배송을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최종적으로야 250통 정도 되면 배달하는 직원 2명을 1명을 더 뽑고 2명이서 배송을 하는 걸로 해서 두부 공장은 그렇게 현상 유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콩나물 숙주는 그때 되면은 당연히 해야 되는 품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콩나물 두부도 일단 금액적인 부분을 각 업체 거래처 사장님들하고 조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에 받는다, 얼마에 판다, 그런 거를 지금 다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네덜란드나 함부르크 쪽에다가 견적을 넣었을 때 과연 제가 받는 금액이 합당한 금액인지 한번 그것도 다 따져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용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사장님한테 또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번 주가 아니죠. 그저께 화요일 날
저 위에 뒷수브로 공장에서 용기를 또 갖고 오셨어요. 제가 6박스를 그때 구매를 해서 사용을 했는데 금방 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또 20박스를 갖고 들어왔습니다. 20박스를 갖고 들어와서 지금 창고에 넣어놨는데 여쭤봤거든요. 얼만큼 재고가 지금 이게 단지 아니면 더 있는지 여쭤보니까 뒷수브르게 한 30박스 정도가 더 있대요. 그러니까 걱정 없으니까 많이 팔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아니 내가 6박스 갖다 준 지가 언젠데 벌써 지금 한 박스밖에 안 남았는데 많이 팔았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팔 수도 있는 상황인데 용기가 모자라서 못 파는 경우가 지금 너무 많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미리 진작에 주셨으면 진짜 부지런히 팔았을 텐데 좀 아쉽다. 지금이라도 몇 박스 정도 더 있는지 알았으니까 최대한 만들어서 많이 팔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보다는 좀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뭐 6시에 공장 가서 물건 챙기고 뭐 배달하고 집에 오면 이거를 뭐 꼬박 월화수목금을 해왔다 보니까 지금 작년 5월 21일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1월 27일까지 단 하루도 안 쉬고 계속 이렇게 달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식구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지금 뭐 갓 태어난 아기 때문에 어디 가지는 못하겠지만 되게 답답해 합니다, 사실. 뭐를 한다라고 해도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평일날 어디 뭐 병원을 데리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저희 아내랑 아이를 픽업을 해서 병원을 가고 대신 해주고 있어요. 그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그런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여유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조금 한숨이 놓일 뿐더러 좀 아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모자르면 모자른 대로 넘치면 넘치는 대로 다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마음 먹고 있습니다. 뭐 안 되면 채워주겠지, 그냥 기다림보다는 안 되면 다가가서 먼저 해봐야지라고 바뀌는 거죠, 사실. 다들 그러시죠, 말씀하시는 게. 진짜 노력한 것만큼 보상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모든 분들이 제 성격을 많이 아시기 때문에 뭐 불같은 성격도 당연히 다 아시죠. 하지만 그래도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믿고 앞으로 달려나가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은 힘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빗길에 안전운전 하겠습니다. 다들 안전운전 하시고 졸음운전 하지 마시고요. 꼭 피곤하시면 휴게소에서 쉬고 그리고 안전운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쭈스.